상남동에서 회원들 잘 예약을 마치고 저희 직원에게 인계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거의 다 와가는 길에 오늘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별금지법 발언 관련해서 한번 더 생각이 휘발되기 전에 한번 정리하고 싶어서 영상으로 녹화를 해봅니다. 다른 편집은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개인적인 생각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차별은 당연히 나쁜 거죠.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 방향성, 노무현 정부 때부터 꾸준히 법안으로 발의되어 왔고 이제 수정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제정되고 있지 않은 그 사이에 우리 사회의 차별과 극단,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고 분야별로 부의 양극화는 이미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이외에도 세대별 갈라치기, 성별 갈라치기 등 정치권이 오히려 통합의 메시지를 맨날 한다고 말은 하지만 오히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갈라치기 하는 이런 문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습관과 노출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이 계속 강조되는 부분, 강화되는 부분이 있고 그거는 저 역시도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매일 노출되는 것들이 저의 의지와 관계없이 조금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같은 내용만 나오기 때문에 저항하고 또 저항하지 않으면 어떤 극단적인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 같아요. 이 지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의 차이가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되게 어떻게 보면 간명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법으로까지 제정해야 하는가, 그것이 가져오는 다른 역차별에 대해서 오히려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차별이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하느냐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제정된다는 것은 그 법을 가지고 무언가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그 법을 잣대로 해서 어떤 사건들을 해석하고 판결해야 한다는 의미를 같이 갖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내가 차별을 당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차별을 당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생각하기에 앞서서 결국에는 법이 있으면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차별금지법에서의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가 실제로 그 방향과 취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공감하지만 이게 법이 돼서 새로운 분쟁의 요소로 작동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행의 다양한 법들조차도 법의 조력을 받지 못하면 실제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약간 얘기가 옆으로 셀 수도 있지만 많은 법원 실무를 하시는 변호사분들께서 지금 현재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은 제어받아야 되는 당연히 어떤 통제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정안대로 갔을 경우에 일반 서민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모든 것들을 그냥 자체 종결시켜버리면 제한 없이 그냥 법정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경찰이 알아서 판단해버리는 것으로 인해서 법에 대한 명확한 소명 기회와 다툴 기회가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무적인 우려를 하고 계세요.
특히 형사건은 그나마 뭐 어떻게든 뭐 그 명확한 부분이 있으면은 다퉈볼 여지가 있고 형사 자체가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민사건은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금도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민사 사건은 끝도 없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방식으로 현행 개정안대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법률적인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사실 법적으로 구제받는 절차가 훨씬 복잡해지고 어렵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갖고 와서 봤을 때 차별금지를 법으로까지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생각해 볼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가 자꾸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말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또 극명한 반대에 직면하는 이유, 그리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슈가 됐던 가장 큰 이유도 차별금지법이라고 하지만 동성애에 관련된 부분과 연계가 돼 있기 때문이 좀 크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사실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한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각자 자기가 가진 또 다른 신념에 의해서 또 이 법에 대해서 이제 나는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차별 금지라는 것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에 대한 자유가 또 제한된다면 이것은 또 무엇인가? 이것은 꼭 기독교의 교리가 그거에 합의가 되었냐 되지 않았냐, 특정 종교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어떤 걸 얘기한다고 하지만 이것과는 조금 본질에서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가 존재하는 거는 사실 뭐 홉스가 얘기했던 사회계약서를 근거로 시작해서 근대 국가가 법체계 안에서 만들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원칙들은 어떤 법은 최소한의 것이고 사적 복수의 금지를 시작으로 해서 국가체계의 안쪽에서 그 안쪽에서 반드시 피해보는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고 계속해서 어떤 문제는 부조리함은 존재하겠으나 그나마 만인에 의한 투쟁을 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우리는 사회계약이라는 걸 하고 그것이 법으로 구현되어 있는 것, 그리고 그 법체계를 지켜나가는 것이 어떤 국가의 모습입니다. 그 국가가 어떤 법령들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나라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만은 이 국가에 대해서 유지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앞에 고라니가 깜짝 놀랐네. 칠 뻔했네. 그리고 야간 지방 운전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어쨌든 깜짝 놀랐습니다. 뭐 멀리 보면 동물에 대해서도 지켜야 한다는 법이 있는 것처럼 차별은 원래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건 맞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뭐 이번 대선 토론 기간에 그런 얘기들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의 방향성과 취지에 대해서 모두 공감하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우선순위에 있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는 부분을 입장을 밝힌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차별금지에 대해서 법으로 지적까지 제정됐을 경우에는 다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활용해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차별에 대해서 똑같이 느끼고 별도로 구제받는 것은 어려워지는 것은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오히려 애매모호하게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애매한 조항들을 법령으로 만든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교육의 문제로 풀어나가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부분인 거예요. 왜 일본이 그렇게도 극우적인 교육을 정말 공교육에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냐면 사람은 교육받은 대로
특히 어린 시절에 형성된 사고를 바꾼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주체적인 판단을 하기 좀 어려운 그런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에 각인되어 버린 생각을 바꾼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차별금지법이라고 좀 더 논란이 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폭넓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도 존재한다 라는 것들, 법이 없어도 우리는 어떤 그런 인간으로서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인권에 대해서 충분히 보장하고 그거에 대한 혐오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해서 자중할 줄 알아야 한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를 명확하게 교육시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걸 법적으로 해서 오히려 논란 위에 논란을 만드는 방식이 과연 적법한가, 합리적인가, 이 사회를 위해서 맞는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아주 디테일한 사례로 들어가 봤을 때 어떤 법이 만들어질 때는 그 법으로 인해 어떤 누군가가 피해를 받는다는 부분들도 있지만, 여기에 충돌하는 부분이 공동체에 대한 존속,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존속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국가에 대한 존속까지도 연결해 볼 수 있는데, 사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가 얘기했던 사상의 어떤 기본은 이런 부분에 같이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자기의 표심이라든지 여러 정치적인 지향성도 있었겠지만 그분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그런 거죠. 동성애를 통해서 이게 너무 만연하게 되면은 이로 인해서 이제 물론 논리의 비약이긴 하지만 뭐 국가는 인구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로 인한 노출로 인해서 원래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그런 성향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할 사람들도 그런 것들에 노출됨으로써 뭔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는 어떤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 지도자로서는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어떤 명확한 사상의 방향성을 갖고 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는 그래요. 저도 만약에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물어본다면 저는 기독교인이지만, 물론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은 나이롱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때는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고, 그 교회 안쪽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 때문에 사실 성전에 나가진 않지만 언제든지 누군가가 저에게 종교를 물어보면 기독교라 답을 합니다. 하지만 이 동성애에 대해서만은 저는 반대를 해요. 다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동성애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저는 남성 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이렇습니다. 동성애라는 거를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 오케이,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동성애를 함으로써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행위들로 좀 더 들어가 본다면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중에서 당연히 3대 욕구는 식욕, 수면욕, 그리고 마지막에 성욕이에요. 동성애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여러 가지 논거 중에서 하나가 결국에는 성병이라든지 그것이 우리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해서입니다. 저는 여성 동성애는 별로 반대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성 동성애는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별도의 질병이 있다고 생각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물론 제가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 다만 학문 성교, 남성 동성애에서 뭐 서로 그냥 뭐 저희는 뭐 그냥 뭐 육체적인 사랑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정신적으로만 사랑해요.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그 사람들이 그런 성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뭐 감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학문 성교를 했어요. 그러면 이성애자들도 하는 행위지만 그 자체가 굉장히 선택적인 부분이 이성애자들에게는 있지만 동성애자들에게는 약간의 행위 자체에 대한 선택이 조금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학문은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게 만들어져 있는 기관인 거지 밖에 있는 게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져 있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혈관에 파열이 생기고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위생적인 접촉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남성 동성애에 대해서는 특히 뭐 성행위를 안 하겠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까지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거죠. 물론 남성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도 뭐 그런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가르치고 무조건 뭐 거기에서 콘돔을 사용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그런 질병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성애자들이라든지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콘돔을 쓸지 몰라서 사람들이 갑자기 원치 않는 임신을 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실수가, 어떤 굉장한 인격자라고 했던 사람들,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순간적인 유혹과 욕구에 넘어가서 발생하는 실수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어떤 본능의 영역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지키면 됩니다 라고 어떤 방식으로 규정을 해도 그 규정이 규정대로 흘러가지 않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다 디테일하게 조항화하고 또 규정한다는 것은 또 사적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별을 제가 반대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법으로서 제정하는 거에 대해서까지는 사실 아직까지 그것을 동의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굉장히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그리고 거기에 대해 공격하면 너는 나쁜 놈이냐?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기독교인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시민으로서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느냐라는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나쁜 사람의 편에 쓴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놓고 반대를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동의가 안 된 상태에 대한 합의는 제대로 작동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오히려 훨씬 감정의 골을 깊게 하고 새로운 논란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저는 이 논란을 보면서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었어요. 어쩌다 이 사회가, 법이라는 건 우리나라 역사를 배울 때도 우리나라 최초의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조선 구조법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굉장히 단순하고 극명하지만 사람이 모여 살려면 어떤 규칙이 필요하고, 그 규칙을 그나마 중앙 집권화된 청동기라는 무기를 베이스로 해서 강력한 국가를 세웠던 최초의 고조선이라는 나라에서조차 굉장히 그냥 지금의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면은 너무나 상식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법문으로 담아서 이 사회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의 최소한은 이런 것이다라고 규정한 것처럼, 법은 공동체 유지에 대한 부분과 그것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최소한으로서 논의되고 정의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의 방향과 취지와 모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왜 법으로까지 제정되어야 하는가, 그로 인해서 발생할 부작용들에 대해서 나는 아직 설득되지 못했다. 그리고 이건 조금 극단적인 얘기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말하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다수의 선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 민주주의 체계가 아니더라도 공동체라는 자연의 투쟁 상태에 벗어난 공동체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좀 잔혹한 현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법으로 지정해서 논란을 계속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사회가 나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선택에 대한, 헌법에서 부여한 선택에 대한 자유권은 인정은 하되
교육을 통해서 조금씩 생각해보면은 그래도 80년대보다 90년대가 90년대보다 2000년대가 2000년대보다 2010년도가 그리고 지금 현 시점이 훨씬 많은 것들이 열려있고 보편타당한 시대로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으로 옥상옥 같은 법을 만들지 않아도 현행법을 정말 법의 실무에 계신 분들께서 잘 적용해서 만들어 나가면 얼마든지 이상한 혐오를 조장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이 우리나라에게 부족하냐?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혐오를 조장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자들의 이 득세하는 이상한 상황이 되고 있는 이 방향의 이 현실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뭐라고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쉽다는 부분. 그리고 이거는 차별금지법과는 관련이 없는 얘기겠지만 아무리 표가 중요하고 정치는 다수의 선택을 받아야지만 권력을 얻는 민주주의 체계에 있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정치 리더라면 자기의 입장과 방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그 말이 자기 생각이 명확하게 있을 텐데 만약에 그 시점 몇 년 전에 말한 발언과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각이라는 건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게 변절자가 되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발전하고 진일보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부족한 식견과 경험으로서 선택했던 말들이 만약에 지금 바뀌었다면 얼마든지 지금은 그 당시에 그렇게 말했던 건 그 당시에 어떤 그 당시까지의 나의 모습에서의 판단과 방향이었고 만약에 바뀐 것이 있다면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리더들이 자기가 그 잘못하고 있다면은 그건 잘못이 아닌 거잖아요. 자기 입장이니까. 입장을 얘기하는 게 어떻게 잘못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개선해 나가고 변경해 나갈 수가 있고 그런 정과 방과 그 합을 통해서 계속해서 무언가 앞으로 올라가는 건데 지금 단순히 정무적인 이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말을 하고 있지 못한 입장을 지금 표명해야 될 입장이 충분함에도 그리고 사실 아무리 논란이 심해진다고 해도 사실 뭐 임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뭐 청문회를 통해서 낙마한 무슨 뭐 공직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청문회는 망신주기로 끝나고 정말 검증해야 될 얘기들 이 사람이 맡아야 되는 역할 우리나라의 그 많은 자원과 권력을 밀어주는 자리를 올림에 있어서 그 사람이 진짜 그런 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검증되고 있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훨씬 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사실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무총리에 대한 인식보다는 지금은 뭐 다른 문제가 훨씬 더 특히 이제 재산 관련된 그 문제가 훨씬 더 좀 크리티컬하고 보지만 어쨌든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정리해보고 싶었습니다. 법은 만능이 될 수가 없죠. 입장의 차이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참 예전에 다른 글에서 그런 내용들을 쓴 적이 있었는데 참 국가 권력이 그리고 인간이 그 국가 권력이 부여한
만인의 합의에 의해서 국가 권력이 부여한 힘을 가지고 사형을 판결하고 집행할 수 있는가? 어려운 문제죠.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사형 제도 자체는 유지를 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각자 입장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뭐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그 사형 제도가 정치 권력에 의해서 악용됐던 아픔과 그런 역사를 아직 잊지 못한 국가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고요. 하지만 지금도 수많은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하고 있고 미결로 여전히 그렇게 과학수사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은 여전히 강화되고 경찰권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살인 사건들이 미결로 되고 있습니다. 살인이 참 애매한 게 죽은 자는 말이 없고요. 남겨진 자들만 그 슬픔과 고통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죠. 그 유가족들에게는 얼마나 불합리하겠어요. 내가 내는 세금으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사람의 답과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그 현실, 그 부조리함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격리하고 우리가 지켜나가는 가장 최소한의 인권이라는 게 있지만 이건 좀 다른 게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것을 그 행위가 잘못이라고 인정되고 처벌받고 그것이 공동체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게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형법으로도 정해져 있고 명확하게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차별금지법에서 얘기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는 정말 모든 요소에서의 논란의 여지가 입장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정말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혐오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각자 입장이 혐오를 생각하는 관점과 기준이 다른데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법을 적용할 것이며 이 논란으로 발생하는 이 수많은 행정적 비용으로 인해서 또 다르게 빠르게 가장 명확하고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오히려 행정적 낭비로 인해서 처리되지 못하는 그 부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의하고 모두가 공감대로 이끌어 갈 것이냐. 이 지점에 대한 게 뭐 인구 출산 문제, 뭐 어떤 분은 논리를 보니까 뭐 이거는 비혼주의자를 갖다 이제 논리에 연결을 시키시면서 뭐 모두가 비혼을 택하면은 인류가 멸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논리적 비약과 같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저는 그거는 결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혼주의 자체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는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혼에 대해서는 국가가 유지해야 되는 인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인센티브적인 혜택을 주고 이왕이면 비혼도 선택일 수 있지만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키워주고 뭔가 국가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그리고 또 논리에서 보면은 이성애자들이 오히려 일으키는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그거는 데이터로 한번 저도 보지 못해서 보고 싶어요. 절대권 수로 보자면 이성애자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겠죠. 하지만 그러면 동성애자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가? 글쎄요. 그 비율로 또 생각해보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떤 통계가 있다면 저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이런 관점과 생각의 차이에 대해서. 다만 제가 얘기하는 건 차별이 타당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 금지를 법으로 제정하는 거에 대한 부작용이
훨씬 많이 우려된다. 그리고 이 문제는 금지라는 금지가 가져오는 아이러니한 반작용은 이미 역사에서도 뭐 동성애와 비혼주의를 비교하시겠다면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금지가 그거를 금지시켜낸 법이 과연 존재하느냐. 술을 못 먹게 해서 어떻게 됐죠? 전쟁 시간에 뭐 금주법이라든지 금주라고 해서 술 먹는 걸 금지시키고, 왜냐면 술을 만들 때는 곡식이 들어갔으니까, 곡주가 특히 많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어떻게 했죠? 밀주가 성행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오히려 좀 또 역설적인 건 그 과정에서 다양한 술을 생산하는 방법들이 또 다양하게 개량되면서 또 재밌는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그 법이 제정해서 목표하고자 했던 걸 결코 달성하지 못했다는 거죠. 금지가 갖고 오는 반작용은 반드시 음지로 들어간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런 역사의 필연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사례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방향성을 개선해 나가고, 그런 것들을 사회 문화적인 방식으로, 교육에 대한 방식으로 바꿔나가는 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얘기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적극적으로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그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런 거에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유되고 공감대가 돼야 돼요. 이거를 철학적인 논쟁으로 갖고 와서 차별은 부당하다, 그러니까 금지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누구나 그냥 맹자할 공자할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저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건 오히려 다른 혐오와 다른 문제를 불러온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갈라치기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이제 거의 집에 도착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이 사회가 많은 것들을 법에 의한 만능주의, 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에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법은 최소한이어야 하고, 그 법은 갈등을 조정하고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정도 선에서 오히려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지, 그냥 그 순간의 어떤 이야기들과 논란을 해치기 위해서 불필요한 조례, 법령으로, 특별법, 행정령으로 이런 문제들을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해결해 나가서는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이걸 정비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어지는 무법의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이번 내란 문제도 보세요. 그렇게 명확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것처럼, 논란의 기준이 누가 봐도 입장 차이에 따라서 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실무 적용에서조차 논란과 더 많은 낭비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김민석 총리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굉장히 명확하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용기 있게 자기의 입장을 명확하게 말하면 좋겠어요.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논란이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해서, 특정 종교도 그 종교를 이상하게 이용하는 정강원 같은 그런 일부 극우 기독교 단체들의 일부 이슈인 거지, 그것이 기독교 전체를 문제를 삼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엄청난 게이트가 됐던 카톨릭의 소아성욕을 충족하는 성직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캐톨릭이라는 종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술 먹고 고기 먹고 여자 좋아하는 중이 있다고 해서 불교가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 중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 사람.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감정적 이득을 위해서 얘기하고 논리를 비약하는, 그다음에 그런 논쟁은 더 이상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보고 싶진 않고, 진정으로 차별이 없어지는, 그래서 굳이 이게 법으로까지 논의되어야 하는가, 그런 시대는 최대한 이 정권 안에서 좀 더 빠르게 변화해서 바뀌길 바랍니다.